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여기가 저번 주 주말에 찍었다고 하거든요. 이번 그 대결 무대. 그래서 촬영은 CJ 일산에 있는 제작본부 센터에서 찍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생활하는 장소는 거기 근처에 있는 이제 연수원을 섭외해서 거기서 지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직접 뭐 가서 일본의 후기를 남긴 일본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일본 쪽에서 200명 그 여행 상품으로 초대를 해서 200명이 현장에 가서 2박 3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무대를 하루에 다 하지 않고 두 번 나눠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여기 가서 첫날 무대 보고 그 다음날도 이제 점심부터 저녁까지 무대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돌아가는 일정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도 춥지만 지금 갑자기 온도가 추워져서 한국에 오셔서 그분들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한국이 더 춥기도 하고 문제는 그리고 이 일산 제작본부센터 그러니까 그 고양시 있는 곳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200명이면 그래도 많은 인원이잖아요. 한꺼번에 움직이기가. 그 식사하는 곳을 잡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에는 거기 고양시에 있는 하남 돼지집에 갔는데 사실 하남 돼지집이 괜찮은 식당이잖아요. 고기도 괜찮고 시스템도 괜찮고 다 와서 구워주고 잘라주시고 하시는데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굉장히 그 추운 날씨에 200명이 우겨 들어가서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뭐야 세리나 짱이 리더야? 다들 그렇지. 아 여긴 한 명이야? 한 명 나가는 건 참. 자기가 스스로 딴 데로 가고 싶다는 애 없으면 바로 투표해야지. 근데 저렇게 밀려나는 멤버가 만약에 가서 잘하게 되면 이렇게 밀려나는 장면 때문에 방송 분량도 생겼고 뭔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만들어냈잖아요. 미안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이동하는 멤버가 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제 자의로 가면 안 되고 저렇게 떠밀려서 밀려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직접 같이 하는 멤버들이 선택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 친구들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거나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나 뭐 방송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 에? 마사카노 리더는 상에서 뽑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리더는 다 뽑아줘야지 일단. 아니 이건 미유 두 번 죽이는 거 아니야? 아니 리더를 뽑아놓고 보내버리면 나니가 아리가토. 그래요 아마 시기데스네. 아 여기서 미유가 엄청 잘하면 괜찮을 텐데 근데 얘들이 막 갑자기 엄청 잘하기 힘든 실력이니까. 그래 미유야 좀 간바떼네. 포프콘 다메요? 홍기상과 포프콘 다메다 또 있다장.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저번에 여기 이제 CJ의 일본 회사 그러니까 라포네 쪽에 음악을 받아서 만드는 그 퍼블리싱 팀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INI랑 JO1의 한국 활동에 대해서 저한테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원래 이런 아이돌 수익 사업, 팬덤 형성은 남자 팀이 훨씬 유리해요. 여성분들이 돈을 더 많이 쓰니까요, 이 시장에서. 그래서 항상 이런 오디션 서바이벌도 여성 버전보다 남성 버전이 잘 되죠. 그래서 이 지금 프로듀스 걸즈도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프로듀스 걸즈는 지금 시즌 1, 2만큼 분위기는 잘 되고 있는데 여기서 탄생한 팀이 시즌 1, 2에 이제 JO1이나 INI만큼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비슷하게 가주면 대박이겠죠. 그런데 니쥬를 봐도 니쥬가 대중적인 인기는 JO1과 INI보다 많이 있지만 그런 수치로 찍히는 수치는 거의 뭐 60-70% 정도 밖에 안 되니까요. 그게 뭐 이 시장에서 당연한 건데 그런데 JO1과 INI는 객관적으로 지금 K-팝에 있는 아이돌들과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죠. 일본이 이런 K-팝 시스템을 늦게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랬을 때 실력 차이가 많이 났을 때 그럼 얘네들이 뭔가 다른 게 있으면 실력과 상관없이 그런 다른 컨셉으로 볼 수 있는데 JO1과 INI는 다 지금 현재 K-팝
남성 팀을 레퍼런스해서 그냥 거의 비슷한 모습이니까 그럼 이 친구들이 일본인이다라는 거 외에는 일본인 팀이다라는 거 외에는 차별점이 없죠. 근데 한국 케이팝 아이돌 팀에도 일본 멤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팬들이 제이오원과 INI를 볼 만한 포인트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냥 똑같은 모습에 실력이 떨어지는 외국의 팀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이오원과 INI가 괜찮게 실력이 올라와 있고 뭐 중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이런 케이팝을 하는 팀보다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지만 어쨌든 한국 팬들이 봤을 때는 일본 팀이나 베트남 팀이나 중국 팀이나 다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인들이 케이팝 흉내내는 팀의 인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으려면은 실력이 엄청 올라오든가 아니면은 되게 다른 컨셉이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엔 없는. 사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엑스지인데 엑스지는 컨셉도 차별화를 갖고 실력도 어느 정도 따라왔는데 문제는 회사가 한국에서 약간 그리고 그 차별화된 컨셉트가 한국에서 잘 안 먹히는 컨셉이었다는 게 좀 문제였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오히려 제이오원과 INI의 팬보다 한국에서는 AKB 팬들이 더 있는 거죠. 이거는 한국과 다른 시스템이고 없는 거니까 실력과 상관없이. 근데 요번에 어쨌든 더 걸즈를 하면서 더 걸즈는 그냥 여성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이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남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시즌 1과 2가 한국에서 아예 관심을 못 받았던 것에 비해서 지금 더 걸즈는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공식과 다르게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제이오원과 INI와 다르게 여기서 탄생한 팀은 한국에서 조금 활동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이야기를.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활동을 한다는 게 활동을 해서 엄청 인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프로듀스 48 후에 거기에 이제 시로마 미루 그리고 뭐 사에 그렇게 NMB 48 그러니까 남바 멤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좋았을 때 한국에서 어느 회사가 이 남바를 한국에 데려와서 초청을 해서 좀 공연을 한번 해보려고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사이즈가 소규모 극장이었거든요. 600석으로 추진을 했는데 사실 600석도 장담을 할 수가 없었죠. NMB 입장에서는 한국에 600석 하러 가지 않는다는 거였죠. 2000석을 바랬고 근데 2000석은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팀도 지금 역대급으로 시즌3가 한국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것도 그냥 한국에서 그 소수의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 활동한다고 해도 뭐 한국어 문제도 있을 테고 스트리밍 차트 100위에 들어가는 건 뭐 당연히 말이 안 되고 공연을 해도 말씀드렸듯이 1000석 이하 규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JYP의 니주가 한국에 정식 데뷔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막 일본에서는 한국의 쇼챔에서 1위를 했다고 엄청 인기 있다는 식으로 당연히 기사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 1위를 한 점수를 해석해 보면 온라인 투표와 앨범 판매량으로 1위를 했는데 앨범 판매량 그 10만 장 넘게 나간 게 대부분 일본 팬들이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투표도 다 일본 분들이 투표를 하신 거라서 실제로 그 니주의 인기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게 그럼 한국 스트리밍 차트에서 니주의 곡이 몇 위를 했나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니주의 곡은 한국 스트리밍 차트에서 발매 직후에도 스트리밍 차트 인자체를 못했어요. 지금 현재도 1000위 안에도 못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나온 팀이 한국 활동을 시도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팬덤, 매니아 팬덤을 데리고 수익 활동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좀 장기적으로 마케팅을 잘 준비해서 하지 않으면 힘든 건데 오히려 이런 CJ 요시모토라는 회사들은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냥 어떤 리더가 있어서 대장이 있어서 이렇게 하자 탁탁탁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청에 막 여러 회사들이 연결돼 있어서 그냥 그때그때 프로젝트성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이 저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좀 어려운 게 이제 방송 9화고요. 파이널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무대 때 이미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데뷔하는 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무대를 이제 데뷔한 신인이 음악 방송에 나와서 하는 첫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봤어요. 전체적으로 요번 무대에서 대부분 멤버들이 잘하긴 했어요. 본인의 역할을. 유라라가 센터로 리노상이 자기 포지션에서 잘했고 다른 멤버들도 각자 포지션에서 잘했는데 이게 그냥 잘한 연습생 특별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서 춤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노래는 빠른 시간 안에 되지 않으니까 뭐 기존 본인들이 가졌던 노래 실력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제쳐두더라도 그냥 본인이 이제 매력을 내야 돼요. 한 사람의 연예인으로서. 그러니까 노래랑 춤, 얼굴, 뭐 인터뷰 실력, 자기의 성장 스토리 이런 걸 다 합쳐서 어쨌든 이게 하나로서 이 사람을 많은 대중들이 응원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그 매력을 이제 풍겨야 얘는 데뷔 멤버로서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뽑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멤버들은 그냥 잘하는 멤버, 괜찮은 멤버 정도의 느낌밖에 안 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도 이 중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리노상의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라라가 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유라라가 좋은 점수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또 다르게 봐야 될 것은 어쨌든 케이팝 팀이 아니잖아요. 일본에서 지금 이런 식의 무대로 신인 데뷔팀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관심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 인기를 제쳐두더라도 그냥 이런 팀이 데뷔를 했을 때는 그래도 일본에서는 꽤 갖춰진 좋은 팀이 나온 거 아닌가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무대에서 제가 리노가 가장 좋아 보였던 거는 약간 여유가 생겼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무대를 많이 하면서 리노가 너무 막 급하게 하지 않고 막 잘하려고 안달나서 하는 거 다음 단계로 가서 그래도 약간 편하게 할 수 있는 느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서 막 긴장하고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리노상은 이제 볼 때도 약간 편하게 보이게 되는 점이 나와서 그 점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정도 무대를 이제 어느 정도 괜찮게 하는 능력은 만들어졌다는 걸 알겠으니까 그 이상 이 친구들이 진짜 데뷔를 하고 이후에 뭐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려면은 특별한 무기를 갖춰야 된다. 그 점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영어가 에고가 뭔다이다나